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소화하면서 어제장에서는 개별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미증시 향방은 이번 주 나올 고용과 물가 지표에 따라서 갈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역시 대응책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어제장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빨간색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 형성했고요. 또 고점 부근에서 종가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 오늘 시장에서는 예상 체결 지수가 어떻게 나타날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오늘도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0.38% 소폭 올라가면서 2,553.5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오름세 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30% 상승하면서 912.41포인트 900선 무틀하게 넘겨주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피 삼성전자만이 홀로 보합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54% 소폭의 오름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가 1.73%, 오늘 시장에서 시초가부터 강한 모습 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13%, 포스코 홀딩스 0.34% 소폭의 오름세 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라갑니다. 0.36% 보합권 흐름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 SDI도 강보합권입니다. LG화학 1% 넘는 강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퓨처엠 0.64%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대차만 0.38%로 하락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지켜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형제주는 오늘 시장에서 파란불로 시초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29% 그리고 0.48% 각각의 하락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5% 굉장히 강하게 흐름 연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NF가 4.68%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포스코 DX 오늘 시장에서는 0.95%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0.53%, HLB가 0.86%, SM이 0.14%로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 연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펄어비스 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보합권에서 시초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장 전에 담아봐야 할 두 가지 종목도 한번 지켜봐야죠. 오늘 함께 하실 분입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첫 번째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제 고려아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의 그 매수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틀 연속 좀 형태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틀이 아니죠. 지금 5일 연속 지금 빨간불을 지금 킨 상황이고, 오늘도 지금 시초가 장 전에 지금 이 52만 1,000원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우선 고려아연 2분기 실적 발표 이 발표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안 좋았죠. 이 아연 가격이 많이 급락을 했고 1분기 대비해서 거의 2분기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자회사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더디는 상황이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고려아연이 아연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의 실적의 주가 많이 연동되는 것보다도 지금 신사업 쪽에서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죠. 특히 이제 이 2차 전지적인 동박사업 같은 경우가 이 연말에 상업 생산과 지금 납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지면서 그 전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도 있었고 이 매수세가 지금 몰리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캐파로 단다고 하더라도 13,000톤, 2027년까지는 6만 톤까지도 증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고려아연의
실적, 향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떤 비철 가격에 연동되는 부분보다도 이 동박 사업이나 또 경구체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좀 커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비철 금속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무시는 당연히 못하겠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전체적인 뭐 아이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낮은 상태죠. 여기에 좀 유럽 쪽에서의 뭐 재련수에 대한 가동에 대한 증가가 좀 나와주면서 이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데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뭐 가이던스가 올해 고려아연이 연초에 얘기했었던 연간 판매량 가이던스는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진 부분은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금속 쪽이죠. 뭐 금이나 은, 뭐 이쪽이 그나마 좀 선방하면서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2분기 이 영업이익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보다도 생각 예상치보다는 그나마 좀 높았던 게 바로 이제 이 기금속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금과 은 가격은 이 월별로 봤을 때도 좀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주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2분기 때 실적도 그렇지만은 3분기 때는 이 아연 연 쪽보다도 이 기금속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회사 쪽에서의 실적 개선은 천천히 좀 지켜봐야겠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을 오늘 좀 다시 한번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월 중으로 뭐 6% 오른 고려아연 오늘 먼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오랜만에 이 스마트폰 부품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바로 이제 뭐 JNTC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JNTC 같은 경우는 이 커버 글라스를 만드는 업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 때 실적도 흑자 전환 성공했죠. 1분기에 이어서 성공을 했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도 지금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조정을 약간 좀 받은 이후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는 걸 봤을 때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이 급격한 상승보다도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도 저는 장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3D 커버 글라스 매출 굉장히 좀 증가했죠. 2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이 140%까지 증가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 3D 커버 글라스에 대한 수요는 스마트폰 전체 시장이 약간 침체 시기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장성이 좀 굉장히 계속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강화유리죠. 스마트 이제 워치 쪽에서 이제 강화유리가 채택되면서 이 강화유리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뭐 스마트 워치나 이런 그 스마트 쪽의 폰 쪽에서의 액세서리 쪽에서의 이 채택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제 차량용이죠. 이 차량용 쪽에서 강화유리 매출이 얼만큼 증가하냐에 따라서 이 JNTC의 주가 수준도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 카메라 윈도우나 또 차량용 강화유리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인 어떤 본업 쪽에서의 이 매출에 대한 성장성보다도 차근차근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거에 대한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됐을 때는 성장성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2분기 때 또 이제 매출액 500억대를 유지했죠. 뭐 이 하반기 때 또 분기마다 500억대 매출세를 유지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PER 기준으로 16배 내외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그 비슷한 어떤 강화유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지금 이 JNTC의 이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뭐 PER이 다는 아니지만은 PER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강화유리 쪽에서 향후에 관련 수주가 어떻게 또 좋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JNTC의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더욱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이고요. 금, 귀금속 가격에 의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니켈 재련소 착공으로 2차 전지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요. 이 종목 역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JNTC,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강화유리 사업 부문과 휴대폰용 커넥터 사업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차량용에 대한 사업이 확대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8월 29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현재 미국 환율 같은 경우는 1,324원대 소폭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WTI 국제 유가는 다시금 오릅니다. 80달러 선 넘어서면서 80.1달러 선에서 거래합니다. 자, 어제 시장 우리 국내 시장은 양지수가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되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어제 원전주도 상승이 좋았고요. 조선 그리고 미디어 업종도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모습들 포착이 됐습니다. 정유주도 상승했고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한번 받아봤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과 그리고 바로 우리 개장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0.29% 소폭 오름세를 연출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예상체결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550.76포인트 선에서 기분 좋게 출발 알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0.28% 소폭 상승하면서 911.9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면서 양 지수가 모두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군들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도 빨간색 연출할 수 있을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부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등락이 아까부터 계속 거듭되는 그런 모습들 포착이 됐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도 오늘 삼성전자 종목 우선주 역시 지금 보합권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0.18% 하락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 시초부터 강합니다. 1.38%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차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2.12%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33%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오늘 시장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학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화학은 0.08% 소폭 밀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이 1.13% 상승 그리고 S오일이 0.4% 상승합니다. 정유주가 어제장에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정제 마진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반기 내내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지금 S오일이 0.40%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SK 이노베이션 1% 넘는 급등세입니다. 금양이 0.91% 하락, LG 생활건강이 0.66%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0.56% 그리고 롯데케미칼 0.08%. 화학 쪽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둔화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약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오늘의 일변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시장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7%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1.52% 강한 모습입니다. 강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수 장비 쪽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0.27% 소폭의 오름세, 그리고 기아가 0.89%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입니다. 오늘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렇고 지금 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한화오션이 오늘 시장 굉장히 강하게 출발하네요. 1.99% 지금 2%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화에어스페이스 0.97%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지켜봐야죠. 네이버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다가 이렇게 크게 밀려나는 모습 연출됐었는데 오늘 다시금 차오릅니다. 0.23%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가 0.82% 내림세 연출됩니다. 카카오가 0.73% 상승 출발하고 있으면서 서비스업에서 전반적으로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합권에서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기분 좋게 빨간색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파란 모습으로 내려간 게 에코프로 형제주입니다. 에코프로 BM 2.03%, 2% 밀리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2.07% 내림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반납하는 모습이네요. 2%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관련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모습은 오늘 시장에서도 좋습니다. 자, 반도체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이 모두 올랐습니다. 그에 우리 시장 역시 반도체 쪽에서 붉은 모습 연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HPSP가 1.72%, 리노공업이 1.28%, 이오테크니크 1.81%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두도 0.7% 올라갑니다. 동진세미킴 1.04%, ISC가 3%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산테스나도 2.35%, 심텍 1.11%, 전반적으로 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반도체 쪽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장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9시 05분 현재 지금 업종별로 보니까 말이죠. 대형주 특히 의약품으로 강하네, 온수 장비 이렇게 강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장 초반에 외국인들 양시장에서 좀 다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569억 순 매도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 629억 순 매도 벌써 장 초반에 벌써 1,200억을 이렇게 팔고 있다. 어제는 코스닥도 뭐 많이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완전히 온탕, 냉탕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429억 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오늘은 593억, 729억 순 매수를 하면서 좀 버텨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까는 플러스로 시작했습니다만은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 0.1% 이렇게 미약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로도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로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삼성전자에 초반에 많이 몰리네요. 173억 정도 이렇게 몰리면서 보합에서 마이너스 약보합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뭐 강합니다만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3억 정도 사 들어오면서 플러스 1% 그래서 양쪽 간에 좀 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철강 관련주 상당히 강했죠. 2차 전지 리튬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있고 포스코 DX 상장 이전을 해가지고 포스코 이름만 들어갔으면 상당히 컸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 67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요. 코스닥 쪽이 왜 이렇게 약한가 봤더니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으로 에코프로 BM, 특히 에코프로 BM이죠.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로 46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2.2%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에코프로 17억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그래서 1.7%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LNF 저희가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뭐 센티멘탈 코너에서 말씀드렸죠. 어제도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도 플러스 3%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이 와중에 프로그램은 162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마이너스권인데 LNF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내려갔고 앞으로 뭐 5조 원 정도 뭐 부채를 발행하든지 증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 이런 일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장초반에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두 쪽 간에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우선 뭐 LNF 이전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와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뭐 LNF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하는 포스코 DX도 주가가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적인 목표 가치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벤트적인 호재가 좀 작용을 하는 걸로 지금 생각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전망이 그렇게 좋다라고 좀 생각은 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상태고 이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LNF도 좀 내려주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양극재 쪽이 지금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대두되는 게 바로 이제 원재료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판가락에 대한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LNF 하면은 테슬라죠. 이 테슬라에 대한 테슬라가 이코르 이제 LNF라는 그 인식이 좀 강한데 테슬라가 3분기 때도 생산량이나 감소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뭐 에코프로와 어떤 LNF를 뭐 비교하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은 LNF의 어떤 이전 상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좀 이벤트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좀 외국인들이 뭐 그나마 좀 많이 좀 사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뭐 LNF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의 LG 솔루션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종목들은 그나마 좀 이 시장에서 좀 그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포스코 뭐 관련주나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사모는 종목들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LNF 그 에코프로는 약간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진정되지는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LNF 쪽 이전 상장 관련돼서 이제 그 기업 고유의 지금 이제 리턴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 하나오션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하나오션 저희가 뭐 센티멘털 콘에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어제도 7% 올랐는데 오늘도 5% 장 초반에 이렇게 오릅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플러스 0.9% 거의 1%가량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조선업황이 이제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이제 밸류에이션이 문제였던 것 같고 2분기 실적 뭐 이런 거가 이제 이슈가 있었던 와중에 하나오션이 2조 원 이제 추가 증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년에만 4조 원 증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일까요? 이제 앞으로 좀 보고 달려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오션의 2조 뭐 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인수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그 유상 증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금액 2조 원 이상도 저도 오랜만에 이런 가장 큰 금액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유상 증자라는 자금이 물론 이제 그 전에 하나오션의 뭐 신주 인수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물론 부채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을 갚는 데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부분 이제 하나오션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 뭐 잠수함이나 그리고 이런 첨단 산업 쪽에서의 그 투자 계획을 정확하게 좀 밝혔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가 지난주 제가 기억으로는 수요일 날 잠깐 나고 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 목요일 날 주가 좀 떨어지고 나서는 말씀드렸던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더 좋게 평가를 좀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나오션 뭐 실적만 본다고 했을 때도 지금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조선 업종에서는 이 매수를 유동성을 들어올 만한 그런 그 이벤트가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뭐 하나그룹의 인수한 이후에 계속 이 정상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 이 주가 측면에서도 정상화라기보다도 주가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선주, 지금 기자재주들도 지금 계속 이제 전방 기업들이 수주가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모멘텀은 좀 많은 건 사실이고요. 뭐 8월 달에 약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과정을 어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밸류가 높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수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몇 년치의 그 실적이나 수주가 지금 주가에 확실히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조선주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전방 기업들이 좀 부담스럽게 된다고 한다면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매수 관점으로 뭐 HS 엔진이나 뭐 이런 뭐 한국카본이나 뭐 이런 그 LNG 특히 이 조선에서 이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많이 각광을 받는 게 LNG였는데, 이쪽과 관련된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계속 이런 수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뭐 친환경 쪽에서의 이 연료나 추진선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쪽에 그 새로운 이 성과 선종에 대한 어떤 수주 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은 향후에 어떤 유가들을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뭐 탱커 발주가 본격화되면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본격화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지만은 뭐 이런 그 트렌드나 분위기가 몇 년 지속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 좀 상승 여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쪽 좀 좋게 보시는 뷰를 말씀을 들었고요. 자, AI 쪽으로 좀 가볼까요? AI 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네이버가 이제 뭐 하이퍼클로버 X 출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조금 밀리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보니까 마음 AI 18% 이렇게 올라가면서 개인들 투자자들이 아주 관심이 집중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의료 AI 쪽에서도 뭐 뷰노 5.9%, 6%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지난 뭐 간밤에 미국에서 1.8% 이렇게 오르면서 나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걸 갖다 이제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AI 쪽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지난주에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이 바로 AI 관련주죠. 뭐 이런 부분은 이번 주 초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AI 시장에 대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엔비디아가 증명을 했던 상황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AI는 아직까지 뭐 글로벌 기업들과 이렇게 뭐 경쟁력이나 그리고 같은 맥락을 한다고 하기에는 좀 차원이 좀 틀리죠. 하지만 이 주가라는 부분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AI 관련주들의 지금 수급이 좀 몰려지고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AI 쪽에서 실적이 좀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시작 단계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AI 관련주에서 뭐 접근을 한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엔비디아와 관련이 된다는 부분은 이제 관련된 뭐 반도체 이 장비 업체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또 이제 본격적으로 HBM 합류하는 SK이죠. 이런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좀 정확하지 않나 좀 판단됩니다. 네, 조선주 향방과 AI 관련주 흐름에 대해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상홍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스타 하창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여쭤보기 전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가 빨갛게 차오르면서요. 전반적으로 테마와 업종군들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돼서 오랜만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오랜만은 아니지만요. 지금 메타버스, AI, 뭐 챗봇, 그리고 로봇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 리뷰와 함께 다양한 종목군들 이야기까지 나와보겠습니다.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인 뷰는 뭐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조금 시끄럽겠지만 사실상 산업적으로 보시게 됐을 때 이제 출산율과 임금비를 보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로봇 산업은 계속적으로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런 대기업들의 상장이라든지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절대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좋은 기조들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협동로봇에서 이제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연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서 다른 종목군들의 좀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트리거도 있는 상황이고 뭐 정부에 대한 정책들도 있겠지만 로봇주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출산율 부분에서의 노동력 대체 그 부분으로 보시게 됐을 때는 뭐 상당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부품주들이 좀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감속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일본 쪽에서의 뭐 물품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의 캐파가 내수뿐만 아니라 뭐 해외로 열리게 되고 전 세계의 이런 MS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관심을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우리나라 로봇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로봇에 주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업적으로 엮여 있다는 점과 앞서 말씀드린 것 절대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매출액 기준은 50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의 기업들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나 빠르게 좀 뒷받침이 되어 주느냐가 결국에는 좀 연장적인 랠리의 좀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인구동계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더라도 장기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 4대 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로봇주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살펴보시죠.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는 네이버입니다. 클로바X 아직은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되겠죠. 2위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4위는 기아, 5위는 삼성 SDI인데 하이투자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 견조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긍정적이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 2차 전지 업종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 가치 조정을 반영해 주가를 90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내렸네요. 자,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1위 삼천당 제약,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과 신약 허가 신청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위는 이오테크닉스, HBM 수혜주로 6호 기환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4위는 시노펙스, 5위는 기가비스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탑5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만 보합권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는 다 좋은 플러스권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소폭 오름세, 기아가 0.77%, 셀트리온 1.39%,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 시장 강합니다. 3.86%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뭐 강한 거 보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보겠는데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뭐 8월 들어서는 뭐 한 2, 3거래를 제외하고는 외국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단기 투자성 매물들이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인데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사실적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 주 키포인트인데 사실상 그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려면은 이제 수익금이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회의를 통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일단 1조 이상의 이런 또 주주 환원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도 한번 굉장히 좀 큰 랠리가 나타날 때 메리츠 그룹주들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좀 빛을 발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비슷한 기조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뭐 여러 번의 돌파 시도 한 4번의 돌파 시도 이후에 돌파를 한 상황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전고점을 뚫어주는 기대감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쪽 PF 쪽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 선순위 대출 비중이 97%로 아마 뭐 경매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사실상 이제 선순위 배당으로 받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도 상당히 좀 던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제 대손 충당금도 좀 넉넉하게 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우려할 부분들은 크게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부분에서 실적적인 기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뭐 환원 정책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게 뚫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는 이런 환원 정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좀 우상향이 나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확실하게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신 뒤에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메리츠 금융지주 살펴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부분. 이렇지만 지금 시기에서 진입하기보다는요, 좀 살펴보시다가 다시금 리뷰 관점 나왔을 때 진입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첨언까지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2%,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오늘 훌륭하네요. 7.59%, 이오테크닉스 1.94%, 기가비스 4.10%, 시노펙스 2.50%. 오늘 코스닥 시장 탑5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좋은 가운데, 그럼 여기서도 가장 강한 종목 보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이오테크닉스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반도체 쪽을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따라가 마라에서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HBM에 대한 관심도들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TF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또 최고점 부분까지 좀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소켓이라든지 HBM 관련된 종목군들의 기조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었던 그 상황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의 좀 굉장히 강력한 매파적인 불안감들로 인해서 사실상 일부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다시 한번의 눌림목 매수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이런 이슈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도 더 가속화되고 생산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부각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생산 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뭐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좀 억지로 좀 차익 매물들에 대한 이런 이벤트를 만들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높게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가 높아지는 이런 기조들도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HBM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오테크닉스가 좀 가장 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조금 회복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후발주자로 충분히 쫓아가시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고점 라인 부분이 18만 원대에서는 한 번에 좀 물량 소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상방 20% 정도 잡고 짧게 한번 대응하시고 그 이후에 이평선 흐름들 보시면서 추가적인 흐름들 좀 쫓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이오테크닉스 살펴봤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옥석 가리게 하는 시간인데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오픈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탑 머티리얼입니다. 양극재 사업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사업 확대하면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네요.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래일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뭐 흐름들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발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상
탄산리튬이라든지 이런 가격에 대한 하역 안정화 리포트가 또 전거래일에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증설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상황이고요. 사실상 탑머티리얼과 코인테크를 항상 좀 같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일단은 이쪽 같은 경우는 두 기업 모두 다 이제 자회사 모회사로 좀 엮여 있는 회사이고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이 전공조과 후공정의 자동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주화를 받는 그런 기조 자체가 턴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장도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 매출액의 이미 4배가 넘는 수주 공시를 이미 이뤄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가 나올 것이고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발 이런 장비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이런 2차 전지 쪽에 대한 장비 증설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주만 받더라도 사실상 이벤트는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기타적으로 뭐 전국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벤트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베이스와 지금 산업 베이스가 충분히 실적에 대한 우상향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 이상의 주가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탑 머티리얼즈입니다. 실적 베이스와 산업 베이스 모두 좋다라는 의견 받아봤는데 그럼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죠.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전에 좀 주가가 안 움직일 때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주가가 전거래일 급등이 나오면서 5일선과 이격이 좀 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5일선 조정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74,500원부터 78,000원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5일선 이격 좁히는 부분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점 95,000원 라인을 일단 기준점을 좀 삼아 보겠습니다.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어서 충분히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이전에도 이 라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눌림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뚫어주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트리거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4,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탑 머티리얼 매수가는 74,500선에서 78,000선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64,000원입니다. 현재 0.25% 내려가면서 78,800선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단체 관광 허용 이후 첫 6호가 돌아왔다. 신고가 랠리를 펼쳤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소폭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인바운드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저도 인천공항을 한번 다녀왔는데 사람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 좀 유지가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아진 상황이고요. 뭐 명동 지역 가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유동인구가 많아진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쪽으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면세라든지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시술 그리고 카지노가 단연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뉴요커가 오기 그 이전부터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호텔 쪽 같은 경우는 모텔신라도 마찬가지로 객실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고 카지노 부분에서의 좀 빠른 회복도가 나타나면서 이미 실적에 대한 빠른 개선세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VIP 고객 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실적은 퀀텀 점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GKL이나 롯데 관광개발이 조금 더 탄력도 있게 좀 움직이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다이스가 단연 좀 독보적으로 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실적은 단연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카지노 산업 자체가 VIP 고객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드랍액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빠르게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VIP 고객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VIP 고객이 이런 부동산에 대한 영향을 좀 상당히 받는 상황이거든요. 마카오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사실상 이제 회복은 상당히 많이 됐지만 중국인에 대한 이런 비중들의 회복 속도는 상당히 좀 더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
본다라고 한다면 이전만큼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캐파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항공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6월, 7월 달 이런 항공편들이 늘어나고 이런 여객 노선이 넓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들을 받았는데 이제 본격적인 개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격적인 그런 개화에 따른 수혜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차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테마주가 매일매일 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급의 좀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점과 결과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실적적으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아마 이 퍼센테이지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우상향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위치에너지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GKL이라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디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전 고점도 돌파를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차선호주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셔도 충분히 좀 용이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돌아오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보셔도 우상향 기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들어봐야죠.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450원부터 16,500원으로 조금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뭐 매수 밴드 안에 좀 들어왔다 왔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19,200원 라인대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업황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반용 자체는 23,000원까지 확대를 하시되 이 부분에서는 좀 일정인 물량 소화를 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적인 좀 가시화가 될 때 거래량 동반에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1차적으로는 19,200원, 2차로는 뭐 23,000원대까지 상방에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12,700원으로 잡은 이유가 일단은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을 때 거래량 동반한 갭 상승이 나왔던 그 라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업황 턴어라운드와 관광객에 따른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오히려 2차 매수로 평단 조절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우리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450선에서 16,500선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200원, 손절가는 12,700원 선입니다. 그렇지만 손절하기보다는 그 구간이 내려왔을 때 다시금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첨언 드려보고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 현재 2.41% 내려가면서 16,980선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가 말하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지금 빠르게 테마 쪽으로 한번 다시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올라갔었던 테마가 오늘 시장에서는 소폭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미용기기 오늘 시장에서는 파란불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담아야 될지 오히려 아니면은 이게 빠지는 게 오늘만 잠깐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조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래일 뭐 막판에도 좀 상한가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런 양자 관련된 이벤트들이라든지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최근에 그쪽으로 좀 테마가 쏠리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한 또 시세가 일정 부분 분출이 되고 그 사이 좀 눌리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또 눌림목 매수에 따른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짧게만 한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한미일 지금 북한 위성 발사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규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관련주 흐름은 어떻게 지켜보실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에서 뭐 방산에 대한 그런 관심도들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기 지금 때문에 속보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전에도 이제 뭐 북한에서의 우리 뭐 지도 켜가지고 이제 군사적인 이런 뭐 행동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도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온다고 무조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급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주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나온 속보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라볼 종목은 실적 기반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탄탄할지 다시금 꼼꼼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개인의 매수 속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 흘러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0.31% 상승하면서 2,551.3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0.11% 오름이 폭 연출하면서 910.57포인트 선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개장 전에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고려 아연과 JNTC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꼼꼼하게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따라가 마라. 두 가지 종목 역시나 매수 의견 받아봤습니다. 탑 머티리얼과 롯데 관광개발인데,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사업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극과 양극재 사업을 확대하면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함께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롯데 관광개발 단체 관광 허용 이후에 첫 6호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에 신고가 보여줬었죠. 이미 이전부터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돌아오게 되고 앞으로도 기대감이 몰려오기 때문에 함께 추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갑작스럽게 날씨가 조금씩 더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